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도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5장 전략장을 설명할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전략 증명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용 곧바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미 제가 설명드리기는 했어요. 어떤 전략들을 이용해서 증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에는 그 목표가 두 가지 이상의 부분 목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각각의 부분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들의 블록을 따로 묶어서 증명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이 절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Tactics often provide an efficient way of building a proof. 전략들은 증명을 구축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보통 자주 제시한다, 제공한다. But long sequences of instructions can obscure the structure of the argument. 하지만 그 전략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 증명 과정의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obscure는 저 동사는 무언가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무언가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In this section, we describe some means that help provide structure to a tactic style proof. 이 절에서 필자가 무엇을 설명할 것이냐면, 무엇을 기술할 것이냐면, 전략 스타일의 그런 증명의 구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는 썼는데 그냥 좀 더 약간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전략 증명의 구조를 우리가 좀 더 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들을 여기에서 배울 거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 수단을 이용하면 making such proofs more readable and robust. 그런 증명들이 더 읽기 좋고 가독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robust, 더 견실하다라고 제가 저거를 번역하고 있죠. 견실하다. 그래서 좀 더 그 증명이 망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One thing that is nice about Lean's proof writing syntax is that it is possible to mix term style and tactic style proofs. 자, and pass between the two freely. 린의 증명 작성 구문에서 좋은 점, 그런 작성 구문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항 스타일과 전략 스타일의 증명을 섞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린 라이브러리 개발에 기여하면서 많이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는 항 증명을 그냥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게 더 간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습니다. 섞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배우시면 안 되고 둘 다 결국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증명항을 직접 여러분이 작성하는 방법을 이 교재를 이용하면서 설명드린 거죠. 5장에서는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고요. For example, the tactics apply and expect arbitrary terms. 예를 들어 적용하기와 정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들은 apply와 expect는 임의의 항을 예상한다. 그런 것을 받을 준비를 한다. Which you can write using have, show, and so on. 근데 그런 항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have나 show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대요. 역으로 conversely, when writing an arbitrary leen term, 임의의 린 항을 작성할 때 you can always invoke the tactic mode by inserting a by block. by 블록을 그 자리에 넣어서 전략 모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invoke는 불러오다 정도로 번역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적용하다, 언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불러오다, 작동시키다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The following is a somewhat toy example.
자, 다음은 토이 example이란 말이 나오는데 약간 좀 뭐랄까 장난감 예시라는 거잖아요. 장난감 보기라는 건데 이거는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토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글쎄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어 본격적으로 어떤 업무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장난삼아? 장난삼아라기보다도 연습 삼아 만들어 본 프로젝트라는 의미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토이 이그샘플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인위적일 수도 있지만 간단한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보기를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보기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P이고 Q이거나 R이면 P이고 Q이다. 이거나 아니면 P이고 R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략 모드에 들어갔고, 왜냐하면 바이 블록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도입 전략을 썼고, 그 다음에 정확 전략을 썼는데, 그 다음 보시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항입니다. 이렇게 안 쓰는 건 맞아요.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전략이랑 항 증명을 섞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를 든 거예요. 다소 인위적이긴 하지만 이그젝트 다음에는 어떤 항이 나오면 되고 그 항이 이 전체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점은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have를 이용해서 어떤 항의 이름을 짓는다고 보셔도 돼요. 어떤 명제 증명의 이름을 have 문장을 이용해서 지을 수 있는데 hp랑 hqr라고 하는 증명을 각각 적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 P 그리고 Q이거나 P 그리고 R이다 라는 논리 합의입니다. 선언이죠. 선언은 declaration이 아니라 disjunction을 의미합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식 또는 문장이라고 간단하게는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언이라는 말을 써요. 선은 여기에서 고른다는 뜻입니다. 선택하다. cases HQR를 썼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그젝트 다음에는 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식 전체는 일종의 항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 항 안에 전략 모드가 또 들어간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이것의 인위성을 좀 줄이는 방안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HQR에 관한 경우를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 증명은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텍스트 편집기에 붙여 넣은 다음에 어떻게 수정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그젝트 전략의 맨 처음으로 가시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과 명제가 각각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명제부터 설명하는 게 좋겠죠? PQR는 명제이고, 그 다음에 H는 P 그리고 Q이거나 R임 이라는 연원은 둘 이상의 명제를 연이어서 결합한 문장이나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논리 곱을 의미합니다. AND예요, AND. 어쨌든 간에 그런 명제의 증명이 H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P이고 Q이다. 아니면 P이고 R이다. 라는 논리합, 선언입니다. 이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exect라는 전략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exect 다음에 나오는 식이 그 안에 have 문장이 두 가지나 있고, 그리고 show by 구문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또 전략 모드를 불러오잖아요. 그렇게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참고하시는 건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건 좋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건 알았으니까, 이런 작성이 린에서는 허용된다는 건 알았으니 이것을 좀 더 자연스러운
관용적인 증명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냥 이그젝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have를 작성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show by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는 증명 모드 안에 있기 때문에 show by를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show만 쓰면 돼요. 그럼 아까는 왜 show by가 필요했냐? 항 모드 안에서 show by 구문을 썼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그젝트라는 전략을 없앴기 때문에 이그젝트 전략 뒤에 나오는 식이 더 이상 어떤 항이 아니라 전략들이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show만 쓰시면 돼요. 이게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도 약간 좀 그건 아쉽긴 합니다. 쇼 관련한 구문이 항 모드랑 전략 모드 사이에서 살짝 다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긴 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전략 모드에서는 쇼 다음에 뭐 from을 쓸 필요도 없고 by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show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전략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증명의 경우에는 전략 모드 안에서 항 모드로 가고 항 모드 안에서 또 전략 모드를 불러오는 좀 이상한 스타일의 증명은 이제 증명 방법은 삭제가 되어 있죠. 그것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The following is a more natural example. 다음이 좀 더 자연스러운 보기이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증명했는지 볼게요. 근데 보니까 위에서 증명했던 거랑 아래에서 증명하는 그 목표가 다르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왼쪽 명제가 참이면 오른쪽이 참임을 보이는 조건문을 증명해야 했던 반면에 그 다음에는 쌍 조건문을 증명해야 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만 참인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도 참이라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약간 조금 달라졌죠. 자, 여기 보시면 점 표기법은 이미 설명은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얘기하자면 예,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잠깐만요. 어플라이 전략을 실행하기 전의 맥락과 목표를 보시면 PQR가 명제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쌍조건문이죠. 근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거냐면 쌍조건문, 즉 동등에 대한 도입 규칙을 적용해서 이 규칙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증명항 인수를 각각 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apply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목표는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각각 따로 하나, 둘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명은 점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증명 블록, 전략 블록이고 그 다음 증명은 두 번째 증명 블록에 해당하죠. 이해하셨죠? 각각은 부분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들의 열입니다. 그렇죠? 시퀀스. 뭐 그 다음 내용은 살펴보지 않을게요. In fact, there is a show tactic. 자, 보이기. 보이기 전략이 있다. 이것은 증명항식에 나오는 증명항에 등장하는 쇼식과 비슷하다. 근데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It simply declares the type of the goal that is about to be solved while remaining in tactic mode. 자,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 사실 그냥 없어요. 그냥 뭐냐면 그 보기를 한번 좀 들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창을 왼쪽으로 옮기고 길이를 조금 너비를 좀 넓혔습니다. 자, 보세요. show 있잖아요. show 문장을 제거해도 증명 자체는 망가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냐? 그냥 코드에서 우리가 무슨 목표를 증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이게 증명 목표를 바꾸지 않아요.
그냥 그 증명 목표가 뭔지를 그 정보창이 아니라 코드에서 사람이 그 코드를 읽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거는 항증명에서도 show 구문이 했던 역할이랑 똑같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 설명했고, 단 이 전략 모드 안에서의 show 전략은 이것은 그 전략이니까 show 전략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전략 모드에 남아있죠. 그렇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show 다음에 from을 쓰시면 안 돼요. 이러면 오류가 생깁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전략 모드 안에서 증명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from이 나오면 그냥 이게 무슨 토큰인지 린이 이해하지 못해요. 됐죠? 그러면 하나 더 show 다음에 by를 써야 하냐? 아니요, by도 쓰면 안 돼요. 그럼 by는 언제 쓸 수 있냐? 좀 억지를 부리자면 현재 전략 모드 안에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항 모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exect를 써야 합니다. exect 쓴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식 전체가 그냥 이게 증명항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show 다음에 by를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항 모드 안에서 전략 모드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증명을 작성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show 다음에는 by도 안 나오는 게 맞다는 점 설명드렸어요. show 다음에는 by가 나올 필요도 없다. 자, 그러면 다음 The show tactic can actually be used to rewrite a goal to something definitionally equivalent. 자, 근데 show 전략의 아까는 제가 하는 역할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에 약간 좀 잘못했습니다. 하는 역할이 살짝 있어요. 살짝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목표와 정의상 똑같은 식으로 그 목표를 살짝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린의 커널 입장에서는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나 net석 n이라고 하는 식이나 똑같아요. n의 바로 다음 수를 의미하는 net석 n이라는 것은 n 더하기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 식을 봤을 때랑 그 다음에 나온 식을 봤을 때는 등식의 좌변 모양이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다르다고 생각은 할 수 있죠. 근데 정의상 앞의 등식이랑 뒤의 등식은 똑같아요. 그런 경우에 show 명령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모양으로 식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자주 쓰진 않아요. 예. 왜 이런 기능을 자주 안 쓰냐면 보세요. 자, show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는 증명 목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근데 show 명령을 사용한 뒤에는 좌변이랑 우변 모두 n석이라는 똑같은 모양의 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까진 알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반사성 전략을 이용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두 번째 줄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왜 그만이냐면, n 더하기 1은 원래 그냥 n석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등식은 원래 그냥 반사성 전략으로 증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show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예,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그 점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똑같습니다. 다음, 자, 전략 모드에서도 have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 have도 전략입니다. 전략. 이것은 새로운 부분 목표를 도입하고 이것은 증명항을 우리가 작성했을 때랑 똑같다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목이 약간 잠겼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증명항을 작성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부분 목표를 도입하기 위해서 have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요. 잠깐만요. 자, 이 증명을 가져올까요? 자, 여기 보세요. have식을 이용해서 hpq라고 하는 증명항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뭐 이건 그냥 이름 붙이기에 불과합니다. hp랑 hq를 이용해서 p 그리고 q라는 연원의 증명은 당연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이름을 붙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have 전략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한 건데, 만약 have 대신에 let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let. 자, let을 써도 증명은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앞에서는 HPQ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신경을 안 씁니다. have의 경우에는요. HPQ라고 하는 항이 P 그리고 Q의 증명이라는 정보만 담고 있지, 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담았는지는 신경을 안 써요. 다시 말하면 HPQ라고 하는 항의 정의는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let을 썼을 때는 그 정보도 기억해요. 이렇게 HPQ는 end int로 HP, HQ라고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명제와 관련된 증명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 목표의 증명항을 도입하기 위해서 let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중에 다루나? 이미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명제의 증명은 그냥 뭐라고 해야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아요. 적어도 린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명제의 두 가지 증명이 있을 때 그 두 가지 증명 그냥 같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같기 때문에 정의가 증명의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et을 써도 되기는 하지만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have 쓰시면 됩니다. 그럼 let은 언제 쓰냐? 증명항을 정의하지 않을 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제로 프라임이라는 항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수고 그것은 0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명제의 증명이 아닌 항을 정의할 때에는 let을 꼭 써주셔야 하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자주 쓰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let은 명제 증명에는 안 써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have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다시 돌아올게요. 뭐 그 다음 내용은 더 자세하게 안 다뤄도 괜찮겠죠? 증명항에서와 마찬가지로 have 전략에서 이름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름표를 생략하면 그 have 전략에 따라 만들어진 증명항의 이름이 무엇이 되냐면 기본 이름표가 this이기 때문에 그냥 this라고 이름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저는 this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this가 뭔지 그 증명 코드를 볼 때, 전략을 볼 때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잘 씁니다. 예. The types in a have tactic can be omitted. have 전략에서의 유형은 생략될 수 있다. 뭐 그거는 예, 당연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랬냐면 작년에 제가 어떤 그 배터리 라이브러리의 특정 부분을 만들었을 때, 특정 부분에 대한 증명을 작성했을 때 이 증명항이 밝히는 명제의 길이가 너무 기니까 그때는 그냥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이 어떤 명제의 증명인지를 코드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게는 하지 않았죠. 그 증명을 읽는 사람이 정보창을 통해서 그 증명항의 유형을 알아서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제 증명을 열심히 본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작업은 지금 제가 이어서 해야 하는데 시간이 하도 없다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멘티들이랑 나중에 그 작업을 할까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너무 먼 미래라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쨌든 뭐 남들이 그 증명을 안 봤다는 거에 제가 뭐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남들이 뭐 열심히 읽은 증명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증명항의 유형이 너무 길면 그 유형을 생략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 경험을 잠깐 언급한 거예요. In fact, with this notation, you can even omit both the type and the label. 뭐 그쵸? 이름도 정하지 않고 그 증명항의 유형도, 그러니까 그 증명항이 밝히는 명제도 무엇인지 코드에서 직접 적지 않고 그냥 have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 이름인 this로 그 새로운 사실이 도입되겠죠. 자, 아래의 보기를 보시면 have 쓰시고 그 다음에 이 have의 이름이 have 다음에 이름표가 생략되어 있고 그러면 this라는 기본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this가 속하는 유형, 즉 this가 증명하는 바인 명제가 무엇인지도 안 나와 있죠. 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증명한 이름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리는 이 식은 무슨 유형에 속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 다음에 this가 속하는 명제 유형, this가 속하는 명제가 무엇인지 직접 서술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Lin also has a let tactic, which is similar to the have tactic. 자, 아까 제가 언급한 let 전략도 있습니다. 이것은 have와 비슷한데, 자, 차이점이 뭐냐? But it's used to introduce local definitions instead of auxiliary facts. 보조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역 정의를 도입한 데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지역 정의는 해당 증명 블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만약 let을 썼다면 이 보기에서요. 이 보기의 증명 바깥에서는 그 let에 의해 정의한 항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보기를 한번 보시면 이 let은 이 let 전략은 증명항에서의 let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a가 3 곱하기 2를 가리킨다면 2를 더했을 때 8인 자연수 x가 존재한다는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a가 그런 성질의 가짐을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a는 6이니까. 6 더하기 2는 8이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As with have, you can leave the type implicit by writing let a equals라고 읽으면 안 되고 let a be equal to라고 하거나 let a equal to? let a equal 3 times 2라고 읽어야겠네요. 예. 하여튼 a가 6이 되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a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정의를 토대로 린이 알아서 a의 유형을 추론할 수 있으니까. The difference between let and have is that let introduces a local definition in the context. let은 맥락 안에서 지역 정의, 국소적인 정의를 도입하지만 have는 어떤 사실, 보조적인 사실의 증명을 도입한다는 거. 그것도 지역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명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So that the definition of the local declaration can be unfolded in the proof. 자, 정의라는 것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A라고 하는 항이 3 곱하기 2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정보를
어, 이 증명에서 계속 린이 알고 있다? 린이 알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린이 알고 있는 겁니다. a를 3 곱하기 2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exist a라고만 쓰면 사실 증명이 끝나기는 한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써줘야 할지 약간 좀 고민이 되는데 apply 쓰고 일부러 이렇게 쓰겠습니다. exist 전략을 쓰면 그냥 바로 끝나니까 exist intro라고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전략을 일부러 지우고 일단 소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나? exist intro로 한 다음에 a라고 써볼까요? 자, 이러면 보세요. a 더하기 2가 8이랑 같음을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exist intro a라고 하는 식을 왜 지금 증명 목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실까봐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쇄 명령을 이용해서 exist intro라는 추론 규칙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자, 알파는 어떤 유형이고 p는 그런 유형 알파에 대한 수로입니다. 자, 첫 번째 명시적 인수는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 w이고 그 다음엔 w가 p를 성립시킨다는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인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냐면 여기서는 p를 성립시키는 더 x가 존재한다로 이 명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exist p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이렇게 써야 하나? 잠깐만요. 그것 자체가 p를 성립시키는 x가 존재한다는 명제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식을 써볼게요. 알파는 소트 u에 속하고 u가 3개 변수임을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하고 그 다음에 p는 알파에 관한 수로죠. 그 다음 우리에게 알파에 속하는 어떤 유형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t를 성립시킨다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를 보이고 싶은 거냐면 네, 이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식을 약간 좀 아니 식이 아니라 이 버퍼의 길이를 조금 넓혔습니다. 버퍼가 뭐냐면 그냥 왼쪽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창. 오른쪽 창은 여기고. 예. 하여튼 왼쪽 창의 너비를 살짝 넓혔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될 건데. 아, 왜 안 되냐면 뒤에 W 쓰고 HW를 써야 돼서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두 가지 명시적 인수를 쌍점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HW라고 하는 저 항 이름 자체는 필요하지 않아서 저거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exist intro라고 하는 저 추론 규칙은 두 가지 암시적 인수를 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를 만들어내냐면 그게 추론 규칙이에요.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이 상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에 속하는 명시적 인수 w를 취하고 그 다음에 w가 p를 성립시킨다는 증명까지 취하면 p를 성립시키는 x가 존재한다는 명제의 증명을 출력하는 함수인 겁니다. exist intro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 x는
알파에 속합니다. 예, 그것까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복습하자면 의존 함수 유형, 종속 함수 유형은 그것의 결론 반환 유형이 명제이면요. 그냥 이 함수 유형 전체가 명제일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는데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라고 작성할 수 있냐면요. 그 보편 명제로 작성할 수 있어요. 전칙 명제, 보편 명제라는 용어보다는 전칙 명제가 좀 더 정확한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되냐?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놔서 그래요. 이 그 모든 한정사, 모든 양화사, 정량어, 뭐 퀀터파이어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하는 저 기호가 그냥 린에서는 의존 함수 유형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표기한 거나 그 다음에 호올이라는 저 A를 뒤집은 기호를 써서 전칙 명제를 표현하나 차이가 없어요. 앞의 유형이랑 지금의 유형은 똑같습니다. 정의상 똑같아요.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그지스트 인트로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고 돌아올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 전에. 그래서 이그지스트 인트로에다가 첫 번째 명시적 인수를 집어넣은 결과의 유형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나머지 함수 유형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그지스트 인트로 W의 유형은 PW 화살표 P를 성립시키는 X가 존재한다라는 조건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그지스트 인트로라고 하는 저 식의 유형은 뭐겠어요? 이 경우에는 P가 뭔지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인수 x마다 x 더하기 2는 8과 같다는 명체를 출력하는 그런 수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건데 a 더하기 2가 8이랑 같으면 2를 더했을 때 8과 같은 자연수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맞나? 네, 틀렸네요. 그래서 제가 좀 식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유형 가진데 제가 쓴 거랑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하나만 좀 더 추측해 보자면 P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시적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한 분이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근데 영상은 녹화하고 있으니까 설명은 계속 할게요. P가 수로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냐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X 써주고 자, 오늘은 무슨 수학을 설명하고 있냐면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전공자들이 이거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아는데 이 유형론이라고 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x 더하기 2는 8과 같다고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되죠. 논리학도 수학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논리학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학교에서 거의 잘 안 가르쳐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는데 한국에는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또 다른 대학도 있고 뭐 서울대학교도 가르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랄까 인기 많은 과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논리학을 좀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유형론은 수학과에서 거의 안 다룹니다. 미래에는 좀 다를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유형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내용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아마 이거 6장에서 다룰 거라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암시적 인수인 P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하기 위해서 도입한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기를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exist intro의 모든 암시적 인수를 명시적으로 제가 서술할 수 있게 그 앞에 at 기호를 서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집합 관련 난제도 수학 난제로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냥 이건 들은 거예요. 수리 논리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나머지 수학 분야랑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랄까 그게 뭐 꼭 그렇게만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학자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MP 문제는 집합론에 직접 관련된 거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컴퓨터 과학, 이론 컴퓨터 과학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exist intro라고 하는 이 존재 명제에 대한 도입 규칙은 두 가지 명시적 인수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그냥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제시한 거예요. 넷은 알파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은 뭐 당연히 p에 해당하죠. 그래서 p 정의 등호를 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파가 넷인 거는 제가 명시적으로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 너무 당연해서. 그래서 모든 암시적 인수를 제가 하나하나 입력하고 싶지 않을 때는 at 기호를 쓰지 말고 딱 하나의 암시적 인수의 기본 이름 p를 쓴 다음에 정의 등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이름이 뭔지는 사실 해당 코드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서술하니까 뭐 증명이 이 줄에서 오류가 생기지는 않는데 근데 너무 길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exist int로 a라고 하는 저 식의 유형이 뭔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너무 기니까 그냥 어떻게 쓰는 게 좋냐면 exist int로 a라고 쓰고 뒤에 있는 거 생략하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 설명 잠깐 끝났으니까 채팅 잠깐 더 읽어볼게요. 수학 난제에 들어가면서도 컴퓨터 과학이랑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응용 수학으로 들어가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론 컴퓨터 과학은 수학 분야의 하나, 그러니까 분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예전에 그 어느 수학 교육학 전공자랑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이론 컴퓨터 과학을 수학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 제가 그래서 그 미국 수학회에서 아마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수학 분류 체계 코드까지 참고해서 거기에 그 이론 컴퓨터 과학도 들어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수리 논리학도 들어있다는 걸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 영역 구분하는 게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자,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건 2를 더했을 때 8이 나오는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존재 명제였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exist int로 a라고 하는 추론 규칙 함수를 이 목표에 적용한 결과 목표가 이제 a 더하기 2가 8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a가 그런 자연수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는 그래? 그럼 a가 2를 더했을 때 a에 2를 더했을 때 8이 나온다는 걸 보여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밝혀야 하니까. 이때 unfold라는 전략을 쓰고 a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a라고 하는 항의 정의를 펼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라는 식을 그 정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잠깐만요. 왜 안 되지? a 더하기 2는 8과 같다는 등식이 뭐로 바뀌냐면 3 곱하기 2 더하기 2는 8과 같다는 등식으로 바뀌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a의 정의 자체가 3 곱하기 2였으니까. 그냥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펼친다는 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제의 증명은 그 정의를 펼칠 필요가 없다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증명을 도입할 때는 let을 쓰지 말고 have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는 심프 쓰면 되나? 이렇게 증명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채팅을 좀 더 보겠습니다. 밀레니엄 문제 중에 순수 수학이 정말 극소수 아닌가요? 물리랑도 연결되는 문제도 많던데.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밀레니얼 문제에 뭐가 있는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수학자들은 위상수학, 해석학, 그 다음에 대수학, 좀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미분 위상수학, 그 다음에 대수기하학 같은 분야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합론이나 수리논리학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랑도 연관되는 수학 분야가 없는 거 아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심지어 물리수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어요. 수리물리학이 아니라 물리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냥 남들이 뭐라 하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연구하면 돼요. 그죠? 예. 자, 어쨌든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제가 좀 길게 한 겁니다. 지역 선언의 정의는 나중에 그 증명에서 펼칠 수 있다. 그 의미가 뭔지 제가 보여드렸죠. We have used Dart to create nested tactic blocks. 함유됐다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블록 안에 블록이 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함유된 전략 블록을 점 표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In a nested block, Lean focuses on the first goal and generates an error if it has not been fully solved at the end of the block. 자, 그렇게 함유된 블록 안에서 첫 번째 목표에 린이 집중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 목표가 블록 끝에서도 완전히 달성이 안 되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네요. 오류 메시지가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This can be helpful in indicating the separate proofs of multiple subgoals introduced by a tactic. 이게 언제 도움이 되냐면 어떤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의 부분 목표를 각각 증명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잘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의역을 좀 했는데 그런 각각의 보조 목표의 서로 분리되어 있는 증명들을 표시하는데 그런 점 표기법이 유용하고 뭐가 정확히 유용하냐면 점 표기법이 아니라 뭐가 유용하냐면 린이 각각의 블록 끝에서 목표가 달성됐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달성이 안 되면 오류 메시지를 내는 게 그게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 하는 거냐면요. 증명이 완전히 안 끝났는데 나 증명 다 했어 라고 착각하는 일을 없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보조가 아니라 각각의 부분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아닌지를 린이 확인하고 안 된 게 있으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니까. 자, 그리고 채팅 다시 보면 호지 추측, 리만 가설, 그 다음에 뭐 나비스 토비스크? 근데 그거 맞나요? 뭔가 약간 발음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포엔칼의 정리. 포엔칼의 정리만 현재 증명된 거. 어쨌든 물리학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수학 정리들이 있다는 걸 뭐 저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영역 나누기에 그렇게 뭐랄까 좀 별로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영역 나누기를. 이게 유형론이든 이게 집합론이든 이게 수리 논리학이든 이게 아니면 철학적 논리학이든 뭐든 그냥 저는 다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장 급한 것부터 배우는데 저는 뭐 처음엔 유형론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결국 유형론이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린을 배우고 이걸 통해서 명제 논리랑 수로 논리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전략을 이용해서 그것들에 관한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뭔지도 배운 거죠. 그냥 그게 답니다. 예, 이게 수학이니 아니니 저는 그런 물음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수학과에서 다루든 안 다루든 저한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웠어요. 그게 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The dot notation is whitespace sensitive. 이 점 표기법은 공백 문자에 민감하다. 그게 뭔 말이냐면 아마 들여쓰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올 거란 뜻이에요. And relies on the indentation to detect whether the tactic block ends. 그 들여쓰기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 전략 블록이 잘 끝났는지 아닌지를 린이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아무렇게나 들여쓰기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alternatively, you can define tactic blocks using curly braces and semicolons. 아니면 세미콜론이랑 그 중괄호를 이용해서 전략 블록을 이렇게 구조화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략 블록의 경계를 중괄호로 이제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세미콜론은 왜 써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다음 채팅을 조금 읽어보면 컴퓨터 과학도 있고 유체 역학도 있고 다 섞인 뜻이요. 예. 그래서 뭐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흥미로운 문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학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여러 분야에 있는 학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일 거고.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린 같은 증명 보조기가 단순히 이제 오로지 순수한 수학을 다루는 데에만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컴퓨터 과학과 관련된,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검증과 관련된 내용 또는 하드웨어 검증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데 린이 쓸모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학 이론 중 수학적으로 서술이 잘 된 부분들을 린으로 서술하는 것도 나중에 시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얼마 없어서 아직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얘기는 잠깐 이 정도로 하고 그 1시간 전에 이 해설 영상 끝내야 하니까 영상을 녹화한 뒤에 나머지 얘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전략 블록이 두 가지 나와 있죠. 근데 이건 뭐 점 표기법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증명하려고 했던 목표가 원래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네, 됐다. 자, 동등 명제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이랑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이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동등에 관한 도입 규칙을 두 번째 줄에서 적용한 거죠. 그 결과 목표가 두 개 나옵니다. 목표가 두 개 나오고 각각 중괄호로 경계를 지은 전략 블록으로 증명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왜 썼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거 없애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조금 해보자면 일부러 그 증명을 약간 보기 힘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안 되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이건 되네. 예. 세미콜론을 쓰면 한 줄 안에 여러 개의 전략을 연이어서 쓸 수 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미콜론 없애도 되고.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중괄호를 써보니까 잘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또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기 좋나요? 전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추천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안 되죠? 자,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저는 뭐 그렇게 열심히 탐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증명 자체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세미콜론을 쓰는 이유가 뭔지는 뭐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죠. 이거를 써야 어떤 증명 블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끝났는지를 린이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저 세미콜론 한자어로는 쌍반점, 쌍반점을 없애면 오류가 생기니까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읽고 채팅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유일하게 증명된 포엔칼의 정리도 증명 논문 이해만 가능하다면 컴퓨터 언어로 서술할 수 있을까? 예. 사색 정리 아세요? 사색 정리? 그거는 로크라고 하는 증명 보조기로 이미 그
증명이 형식화가 됐어요. 형식화가 됐다는 게 뭐냐면 그 컴퓨터 언어로 그 증명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돼요. 근데 그걸 할 가치가 있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학자에게는 수학자는 그냥 공짜로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수학자에게는 돈을 줘야 합니다. 대학이든 뭐 정부든. 그런 거죠. 케빈 버저드 교수님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지금 린 언어로 증명을 재작성하려고 하고 계세요. 아마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지원을 이미 해준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 한국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근데 한국인들 중에서 중요한 정리지를 증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증명한 다음에 돈 좀 주세요라고 정부한테 요청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린을 나중에 그렇게 활용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거. 돈벌이라는 말이 약간 너무 천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연구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고 It is useful to use indentation to structure proof. 증명을 구조화한다. 그러니까 증명의 구조를 보기 쉽게 작성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구조화를 하기 위해 들여쓰기를 잘 쓰는 것이 유용하다. Every time a tactic leaves more than one sub-goal. 어떤 한 전략이 여러 개의 부분 목표를 만들어내면, 남기면, we separate the remaining sub-goals by enclosing them in blocks and indenting. 그 각각의 보조 목표에 대한 증명들을 블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들여쓰기 해서 각각의 목표들을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Thus, if the application of theorem foo to a single goal produces four sub-goals. 만약 우리가 foo라고 하는 정리를 증명하고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foo라는 정리를 적용한 결과 어떤 한 가지 목표에 적용한 결과 네 가지, 그러니까 apply foo를 한 다음에 네 가지 부분 목표가 나오면 one would expect the proof to look like this. 점 표기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목표에 관한 증명을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케이스 구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괄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저는 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근데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채팅을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계 분이 있죠. 한국은 안 나왔지만. 근데 그건 페이지상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린을 활용해서 자신의 정리를 직접 형식화하신 수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세요. 두 분 계세요. 제가 일단 두 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준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긴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막 MBC나 YTN 같은 뉴스에 나올 법한 그렇게 유명한 정리의 증명을 린으로 작성하냐 아니냐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대중에게 그 정리 또는 그 가설이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건 좀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케팅. 대중에게 와,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따로 좀 생각해야 할 문제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일단 린을 사용해서 수학 정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양성하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수학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 지금 그런 능력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수학자들이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뭐 저도 하려고는 하지만 저는 프로그래밍도 배워야 하죠. 뭐 하여튼 있습니다. 뭐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막바지에 이제 좀 그 영상에서 제가 채팅 내용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교재 내용도 읽다 보니까 좀 약간 설명이 난잡해진 감이 있는데 근데 뭐 내용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채팅 내용 잠깐 읽었다가 영상이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촬영 안 할 거예요. 힘들어서요. 녹화한 영상은 이제 거의 1시간이 돼 가니까 녹화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뭐를 다룰 거냐면 전략 조합자를 다뤄야 하는데, 정말 아쉬운 건 원래 제가 전략 조합자까지 이번 영상 안에서 다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역시나 그거는 잘 안 됐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한 절을 다루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 녹화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략 조합자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뭐더라? 그 다음에 제작성, 다시 쓰기 전략을 써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쓰기 전략을 설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단순화기 사용법 알려드려야 하고, 하면, 그 다음에 분리하기 전략이 있고, 전략 확장하기, 이거는 자신만의 전략을 만드는 건데요. 마지막 두 절은 그냥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았지? 한 영상 3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3편 아니면 4편. 거의 끝나갑니다. 한 10일 정도만 더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멘티가 2분밖에 안 계시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2분 다 많이 좀 바쁘신 거 알고 있어요. 많이 바쁘시긴 한데 지금까지 정말 공부 정말 많이 해주셨고, 한국에서 이거 공부하시는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저도 영상 만드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공부하셔도 괜찮으니 이전 내용 복습 조금만 더 해주시고, 자기 연습 문제 풀이 다듬어 주시고, 계속 그렇게 저랑 같이 올해 말까지 아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죠. 네.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